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말 들린가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시간에, 바쁘신 시간에 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음, 그,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판정 내용의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오늘 전문자 지금 우리 의료인들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나 이 과정 쭉 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나 이렇게 그 배경들을 설명하는 게 더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혹시 그런 거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 들었을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음, 지금 의료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올해 그 초에 그 심평원에서 그 뭐야 우리 수가 방법을 좀 바꿨죠. 바꿨던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 그 수가를 그 가산율을 없애고 의사의 행위 이것에 좀 더 이 수가 이 행위 점수를 좀 올린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종별 가산율도 전에 뭐 상급 종합병원 같으면 30%에서 15%로 낮춰서 그 뭐 낮춘 15%를 행위별 이 가산에 반영했는데 좀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좀 의견도 한번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저는 소개해드리면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직업환경학과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철갑이고요. 이 여성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어떤 건강 문제에 관해서 좀 오래전부터 쭉 관심을 갖고 해왔었고요. 올해부터 그 저기 그 폐지가 됐는데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를 그쭉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산 때문에 없애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여성농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게 된 그런 내용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건강진단 하시면서 훨씬 더 뭘 이렇게 중심으로 건강진단 하셔야 될 것인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료 이 자료가 혹시 다 이렇게 그 PDF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셨을까? 우리 원진에서 거기 가서 이게 저기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채팅방에 우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건강진단과 서바일런스 시스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질병의 그 자연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의 생물학적 시작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DNA랄지 이런 세포 수준에서 어떤 그 변화가 돼서 그게 우리가 어떤 병약적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 어떤 질병의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그것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단받고 치료해서 어떤 그런 결과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 헬스 스크리닝은 이런 조기 진단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대별되게 우리가 서바이런스 시스템은 어떤 그 이미 질병이 발생한 것을 미리 어떤 그런 발견을 해서 그걸 그 대책을 세우는 이런 크게 그두 가지가 분류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올해 전에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건강진단의 리드타임 바이어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건강진단을 함으로써 마치 이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리드타임 바이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우리 어떤 질병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건강진단과 감시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진단하고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어떤 용어가 더 그 적정한지 또는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됐는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심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진단이라고 지금 우리 표준 그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건강 진단은 건강의 유의자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자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 검진은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이렇게 사전에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그 제정이 되면서 71조에 건강진단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 건강진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그 법률들이 있는데 다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써왔거든요. 198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는데 거기서도 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크게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특수건강진단은 유해 위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이거 외에 하는 것을 건강진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죠. 의료보험조합이 이제 지역이나 또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되는데 그때 사실 건강검진이란 이런 용어를 처음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2009년에는 아예 건강검진기본법이라는 이런 법률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하여 뭐 진찰 상담, 의학적 검사, 진단 검사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건강 검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걸 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뭐 다 혹시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는데 거의 의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우리가 특히 이게 그 산업장에서 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스 스크리닝에서 쭉 뭐 이렇게 줄 서서 와서 간단 이렇게 뭐 문진하고 혈액 채취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전체 어떤 의료 시스템도 이런 피퍼 서비스제 하에서 주로 이런 진단 병리 검사나 영상학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진단 검사나 영상학 검사의 그 가산율을 뭐 30에서 40%까지 줘서 모든 병원에서 주로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하고 오히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건강검진이란 이 용어도 이런 진단병리검사나 영상학 검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쓰기 시작된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 건강검진 갑자기 이런 용어를 썼지 이거는 제 뭐 추측인데 이건 관료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뚜렷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뭐 의심 없이. 근데 지금 뭐 이거 지금 우리 이 여성 농업인처럼 지금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관료들은 뭐라고 이름을 막 붙이려고 하냐면 특별 건강 검진 또 뭐 특화 건강 검진 이런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왜 이런 잘 쓰지 않는 뭐 이런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자꾸 이상한 용어를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건강 진단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가 핵심이고 의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이렇게 건강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여성인 농업인 특수 건강 진단도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 이런 그 조사들이 쭉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농업에 관해서 대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량 생산하는 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식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량 작업률은 거의 50%가 못 되죠. 특히 곡물 작업률은 거의 뭐 20%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쌀은 거의 100%가 되고 있지만 전체 식량 다 이렇게 해서 식량 작업률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반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렇게 선진국들에 이렇게 비했을 때 각각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을 그냥 식량 생산하는 자영농 이렇게 이제 되게 봐왔는데요. 농업을 산업으로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그 GNP 생산에 있어서 농림수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산출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산품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뭐 서비스나 이렇게 높은데 수출입 비중이 봤을 때도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수출로 되고 농업은 그런 굉장히 적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그 비교 우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농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농업의 어떤 그런 그 국제 이런 비교 무역에 있어서 농업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보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똑같이 이런 그 농업인도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그런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 적절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공업이나 공산품의 그걸 위해서 농업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말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혹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업이라고 했을 때 이 농업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산업이 다 비슷하지만 이 농업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소비재 결국 농수품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농업에 따라서 이런 소비 직접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전방 산업과 또 이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투입이 돼야 되니까 농림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자재랄지 비료랄지 농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후방 산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농산품의 어떤 이런 그 농업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그 투입 그 농자재가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찌됐든 전체 나라의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농업의 어떤 그래서 농업의 고용 개수라는 게 있는데 농업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농산품의 취업자 수가 거의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도 다른 산업에서 가장 높고요. 특히 이렇게 이런 건설업이랄지 이런 거에 비교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즉 그 말은 다른 말 표현해서 농업이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농촌에서 거의 굉장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재 농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그런 그 인구가 얼마나 될 건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쭉 계속해서 농업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최근에 통계를 보면 아마 이걸 한번 이제 건강 검진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실 건데요. 이걸 한번 잘 봐보세요. 물론 여성 농업인은 이제 40세 이상 지금 하게 되어 이번 건강 검진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40대 비교적 젊은 층이라고 할 이 농가 경영주라는 것은 물론 여기 이제 부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각각의 농가에 그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연령 분포를 보면요. 40세 이하는 굉장히 뭐 1%도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1%도 안 되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한 60세, 69세, 한 70세 이전까지가
한 절반이 약간 넘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한 45%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촌에 있는 그런 농업 경영지 연령이 거의 절반, 거의 40% 이상이 거의 70세 이상이 아주 고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어 있고 젊은 층은 거의 이렇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을 또 전업과 겸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전업이라는 것은 오직 농사만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겸업은 농업과 또 그 수입이 다른 어떤 그 농업 외에 다른 것이 수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종 겸업은 다른 수입에 비해서 농업 수입이 더 많은 걸 의미하고 이종 겸업은 농업의 수입보다는 다른 데서 얻는 겸업에서 얻는 이런 수입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종 겸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렇게 수치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젊은 층에 있어서는 전업을 한 농업인들이 이렇게 더 현재 보면은 겸업보다는 더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이 젊은 층들이 이 새롭게 그 떠오르는 이런 분들이죠. 농촌에 자기 이미 그 농지가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농지를 임대해서 그 대단히 이런 농업을 큰 규모로 농업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농촌에서도 소득이 몇 억씩 아주 극소수지만은 이렇게 되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이런 고령의 인구들은 거의 그 수입도 적고 거의 이렇게 농업에 오직 농업만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 예전 같은 자작농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죠. 현재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대개 이 정도 연령대인데요. 이 정도 연령대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정도 연령대에서도 농사만 하는 이런 전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젊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더 젊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80세, 90세 되시면 더 이상 농업을 할 수가 없겠죠. 대개 이제 농업 경영주의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락 벼농사하는 것이 거의 한 40%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밭작물이겠죠. 채소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수 뭐 이런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포가 대다수가 지금 이런 농벼, 그다음 밭작물, 그다음 과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소수가 식량작물이나 뭐 특용작물, 축산 같은 경우도 한 이렇게 하는 율이 한 4%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제 농벼가 이렇게 대다수라고 했는데요. 사실 현재 농촌에서 농업 기계화율은 밭농사하고 논농사 이렇게 크게 대비를 했을 때 논농사는 거의 100% 가까이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논농사들 남자들이 많이 했지만 전부 다 처음부터 뭐 심을 때부터 탈곡까지 지금 거의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갈수록 이런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는 이렇게 많았다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밭농사인데요. 사실 밭농사 기계율은 우리가 공장에서는 상당히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표준화를 하죠. 이렇게 어떤 공정들을. 근데 밭농사 같은 경우는 논농사는 이렇게 경지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밭은 경사가지 적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그 경지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밭농사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작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렇게 그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거의 아직도 기계화율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확 같은 경우도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굉장히 이 기계화율이 높지만은 배추 같은 경우는 수확을 거의 손으로 해야 되는 아직 이게 뭐랄까 기계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농업에 있어서 우리가 오신 분들 농업인들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에 하면 제일 이제 문제 되는 게 이제 농약인데요. 농약 이렇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현재 2000년대 이렇게 후반 현재로 이렇게 지금 올수록 상당히 농업의 전체 농약 사용량은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만 톤이죠. 예전에는 한 거의 3만 톤에 가깝게 이렇게 농약을 썼는데 또 헥타르당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8에서 이렇게 10kg 정도 이렇게 농약을 많이 썼는데요.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이렇게 줄고 있지만은 국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농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어떤 위해 요인이 이렇게 농약이라는 것이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 이 건강진단 이제 진행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이런 법률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법률, 그 농업에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농업인 삶의 질법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농업인 삶의 질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체 풀네임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200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제정 이유는 사실 우리가 FTA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 공업이나 공산품에 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국제 비교 위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농특세도 걷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농업인 삶의 질법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농업인을 지원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그 농업인 이렇게 그 건강 관리하고 있는 이런 그 법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라는 건데요. 그 전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법이 있습니다. 풀네임인 농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이렇게 법률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농업도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 대다수 그 사업체 수로 보면 50 미만 사업장이 거의 70% 이상이죠. 그래서 50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그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건강진단이랄까 무슨 또 이렇게 세금으로 뭐 환경 개선이랄까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죠. 또 하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산업재해보상법이죠. 산재보험법은 현재는 1인 이상 다 이렇게 가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산재보험에서 농업만 제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업 같은 경우는 법인은 농업도 이렇게 가입돼야 되지만은 일반 것은 상시 5인 이상 이렇게 사업장 뭐랄까 농업에 있어서도 어떤 농업인이 자기가 1년 내내 상시 5인 이상을 어떤 그런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아니 산재보험이 가입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자꾸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농업인에게 뭐 선진국에서는 뭐 다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농업인도 산재보험에 포함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정하면서 이게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보험으로서 대표적인 사회보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도로 농업인은 거기에 가입시키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법률을 만들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한 7, 80%가 가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강제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방금 말씀 여성 농업인 육성법인데요. 이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여성 농업인 건강진단이 시행하게 된 이 법률적 근거가 되겠는데 이게 근거가 된 계기는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당 그때 때 민주당이 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어떤 건강 진단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그 대통령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런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아까 제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논농사는 남자들, 밭농사는 되게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지금도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농촌에 있는 남자 농업인보다 여자 농업이 더 일을 많이 되게는 노동 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이 하죠. 또 거기에 예전 같으면 육아나 이렇게 육아도 하게 되고 또 가사 일도 이렇게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이 남성 농업인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 그런 부담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을 요구하는 이런 그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반영해서 이게 그 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어디에 건강진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됐었고 농업에 관심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방금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 농업인 아니 농업인 삶의 질법에 이렇게 근거를 둬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농업인들이 다 이렇게 그 지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비용 문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 그 육성법에 이런 항목을 하나 만들라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혹시 이렇게 농업인들 만나면 왜 여자들만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건강진단 대상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요 항목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뭐 남자 농업인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건강 진단을 대상자로 되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되고 있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올해도 시범 사업 중입니다. 뭐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시범 사업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걸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전제하에서 이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은 농업도 산업이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정사는 노동자의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한 그 제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그런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그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듯이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직업이라는 이런 그 관점이라는 그 취지에서 농작업 환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제도하에서 건강진단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이 모든 병원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근거해서 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이나 암검진, 뭐 국가 그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외에 또 종합건강진단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검사 위주, 뭐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나 이런 영상검사나 이런 검사 위주의 에서 그에 하는 건강진단 또 그 항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추가한다거나 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제도의 어떤 그런 건강진단이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 환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거고 이런 걸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를 앞으로 이게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법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그 농업인 안전재해법 이런 그 농업인 안전재해법에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좀 이따 말씀할게요. 우리가 교육,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뭘 예방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죠? 농업인의 건강을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 차단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위생적 열악한 농업 작업 환경을 개선에 대한 교육, 그다음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 의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진단 할 때. 의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농업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근거가 뭐였는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의 주요 사망 질환이 질병들이 뭔가 또는 농업의 주요 암 사망 원인이 뭔가 사망 원인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농업인 같은 데서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그 폐암이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다 똑같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농업인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또 췌장의 이런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직종의 다른 직업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질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농업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그러면 과연 농작업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들이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보건 체계는 크게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이 두 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유해 환경이 뭔가 이런 것을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 환경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한다거나 공학적인 어떤 조절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개인 마지막으로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작업 환경에 따라서 유해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거고 그 특수건강진단에 따라서 이런 판정을 하는 거고 그 판정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농업에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건강진단에 도입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농촌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해서 어떤 각각의 어떤 그 작물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이미 많이 조사하고 알려져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진 이렇게 농업에서 이렇게 건강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대체할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건강진단하게 할 때 농업인의 어떤 그 작업 환경을 어떻게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설문지가 길어지게 되고 이제 설문지를 많이 그 포함해서 하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특수건강 산업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제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후관리 같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도록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제안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보건공단에서 이 사람이 매년 그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인지 안검진 대상자인지 직접 통보가 오게 되죠. 그다음에는 이런 건강진단이 할 때 그 사람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임을 함께 이런 국민보건공단이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여성 농업인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것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왜 농업에서 건강진단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건강진단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담당을 해야지 왜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려고 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수건강진단 노동자들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도 이 농업도 농업인에 관해서는 거기 담당 부서인 농축산식품부가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 안전재보험이랄지 아까 이게 그 노동자 같으면 산재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렇게 바로 농업인 같은 경우도 농업인 안전재보험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대개는 이렇게 우리가 공장 뭐 각각의 공장 사업장도 이렇게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듯이 어떤 그 마을별, 장목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되고 거의 이상하게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이런 질환들을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아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갈수록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이런 그 뭐랄까 농업기계 사용이 아무래도 이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고 또 뭐랄까 새로운 농업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계 사용됨으로써 그런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되고 또 하나는 계속 노동 시간이나 이런 노동 강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까라는 이런 것에 그 전체적인 정책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앞으로 정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농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농업의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이게 마련이 될까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인의 현재 그 인력 구조를 농업인의 어떤 그 연령 구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젊고 이런 그 규모가 뭐랄까 토지를 막 임대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덜 아프고 덜 병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 이미 70세 이상 또 고령화된 이런 분들은 이미 질병이 발생할 만큼 거의 다 많이 이렇게 발생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끔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복지적인 이런 그런 접근을 통해서 그런들이 편안하게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이런 큰 전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농작업 그런 그래서 인자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게 농업에서 이런 유해인들이 있었겠죠. 인간공학적 부담자가 제일 이제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근골격 이란이 제일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학적 요인으로 이제 아까 제일 말씀드렸던 농약 이런 농약이 제일 문제가 되고 당연히 또는 이게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일부이지만은 이런 그 밀폐된 이런 하우스 안에서 농약 살포한다든지 또는 트랙터나 디젤 이런 농기계랄지 특히 또 겨울 같은 때는 그런 난방 그 뭐랄까 그 온도를 그 하우스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난방기를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온도가 그 겨울 같은데 굉장히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난방기가 돌아가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일시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그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고요. 제일 이제 그 농업인들에서 가을철에 이렇게 되면 열성 질환들이 제일 많죠. 아까 농업인 안전재보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거는 뭐그 신청만 해도 여기 진단되면은 그런 그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물리적인 요인, 특히 이제 정신 심리적인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고령이나 불안정한 노동 소득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그 뭐랄까 농업인들이 있었던 그 우울증이랄까 삶의 질이 다른 직종,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인간공학적 신체 부담 자금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겠냐? 그러니까 모든 농업인들이 다 해당되겠죠.
농약 같으면은 농약 살포자 같은 게 될 것이고, 화학물질 같으면 비닐하우스나 축사 작업자, 또 이런 것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진단 하실 때 어떤 농사를 짓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양반이 어떤 문제가 있겠다, 어떤 그 작업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예방 교육이나 이런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농업인 특수건강이란 기본 설계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요약인데요. 농작업 위에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의 진찰과 상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나라 뭐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 피포 서비스 제재 하에서 주로 검사 위주고, 의사의 역할이 의사가 상담하고 질문하고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약화되는 이런 건데, 의사 진찰과 상담 중심이 돼야 된다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런 의사의 진찰과 상담에 대한 이렇게 그 비용이 우리나라 이렇게 현재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죠. 의사가 뭐 진찰을 10분 하건 뭐 20분 하건 뭐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오랫동안 환자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환자에게 오랫동안 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교육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 수과에 정신과에서는 몇 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피가 이렇게 이제 정신과는 주로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상담을 뭐랄까 말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여성인 농업인 특수건강진을 할 때 의사 진찰과 상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게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기재부나 특히 농식품부를 설득할 때 그 항목을 만들 때 요 비용을 뭘로 이렇게 할 건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건강진단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 보면은 의사 진찰료 굉장히 낮죠. 뭐 너무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진단 할 때 뭐 굳이 의사가 개입할 필요 없고 다른 우리 이 파라메디신, 뭐 간호사나 다른 보조 인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이 그만큼 적은, 우리가 뭐 혈액 검사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을 넘으면 뭐 이상으로 판정하고 그 이하면 정상으로 판정하는, 이렇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게 이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주자라는 이런 그 취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특수건강진단 같으면 되게 그 출장 검사죠. 올해 지금 그 시범 검사에서도 병원이 없는 이런 그 시군이 군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출장 검진을 한번 해서 비교해 보자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농촌에 출장 가서 마을회관에서 뭐 속된 말로 잡판 깔아놓고 버스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그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받도록 하자, 건강진단을. 우리가 그런 출장검진 대신 출장검진을 가급적 하지 말고 병원에서 내가 하는 건강진단을 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하는 건강진단을 하자. 요거는 이제 비용 때문에 이제 제일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강진단을 지역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어떤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런 방향에서 이 건강진단을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그러면 어떤 그 검사 항목을 넣을 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뒷이야기인데요. 야, 그럼 건강진단 여성 농업인 건강진단을 할 때 도대체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까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해주고 있고 또 소방관들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방관들도 예전부터 이제 자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이제 그 작업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이 노출된다 그래서 소방관들에게는 일종의 이제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병원에 지금 소방관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야, 소방관들이 얼마냐? 소방관들 얼마 해주고 있느냐? 하니까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1인당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이런 항목들을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따라 얼마가 이렇게 총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이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0만 원에 맞춰서 건강진단 항목을 최대한 현재 농업인의 건강 그 질환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항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왜 농업인들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의 자영업자들도 다 해주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막 나오고 해서 농업인들 왜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그 뭐랄까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또 반대로 노동자들도 50 미만 사업장들은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이랄까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왜 농업인이라고만 못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이 농업인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산업으로 보고 보호해야 된다. 특히 이런 농업이 식량 생산을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이제 항목들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은 다 일반 건강검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일반 건강검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혈당 검사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같은 거를 넣어야 되겠다. 왜 이게 지금 그 뭐랄까 금식이나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좀 이런 거 넣자 했고 아까 이렇게 호흡기 기능 검사 그다음에 이런 검사들 이렇게 하자 해갖고 처음에 첫 해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안저 검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해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또 실제 해보니까 뭐 이렇게 그 유병률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거는 이제 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근거롭게 기능 검사나 요것이 요거 농작업 등 유해인 노출적 이 조사가 아까 말했던 의사가 상담했을 때 의사가 교육했을 때 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넣은 겁니다. 이제 근골계 질환이 제일 이제 많긴 한데 근골계 질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검사 항목으로 할 수 있는 적당한 뭐랄까 그 검사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수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추 그다음에 손 실관절 이게 제일 이제 무릎에 어떤 그 관절염이 제일 많고 또 손에 어떤 관절염이 많고 허리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복된 걸 이렇게 다 빼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항목들만 남게 됐고요. 이제 요게 이제 남아 있는데 작년에나 이렇게 시범 사업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제일 이제 이런 항목들이
제일 그 각 병원에서 호소하시는 어려움들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안 했죠. 건강진단 했을 때 물론 지금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그 설문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이게 너무 설문지가 많고 이 설문지를 또 입력을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이제 뭐 전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이걸 뭐 전산 시스템 할 필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번거롭고 또 이게 그 우리 저 이제 되게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이 교육, 건강 이것을 처음에 이제 그 전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이건 뭐였냐면은 이제 이런 거였죠. 그 순서가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런 그 기본 진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이제 혈액 검사나 이렇게 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영상 검사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는 그러면 적어도 아직 이 혈액 검사 결과는 안 나왔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렇게 그 근골격계 영상 사진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다면 의사가 설문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사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문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건강 이 교육을 노고민들이라는 교육을 지금 이제 뭐 그 각 병원에 말 들으니까 따로 다 끝나고 나서 따로 모아놓고 간호사가 일일이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런 의미 교육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환자 그냥 일반 환자 이렇게 진료할 때 그 환자에 쭉 물어보고 검사 결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 교육, 그 시간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그 검사 나온 검사 결과나 현재 그 농업인의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현재 농업인의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미 설문에 체크한 것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것을 사실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따로 모아놓고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따로 모아놓고 무슨 뭐 재활교육이나 이런 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찰하고 의사가 상담하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주고 그런 의사의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페이를 정당하게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기존의 어떤 우리 현재 그 수가 체계 이런 항목들이 없으니까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런 항목들의 비용을 추가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말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내용들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게 시간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이란 이미 딱 세팅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일종의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뭐가 이게 문제일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까 즉 그것은 의사 꼭 그래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의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의사가 그 우리 농업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물어보고 더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가 체계 이런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올해 한번 계속 건강진단을 하시면서 또는 다른 이제 건강진단도 하시잖아요. 일반 건강진단 다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에 와셨던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했을 때 뭔 차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뭔 차이가 있는가 어떤 불편함들이 더 있는가 뭐가 더 좋은가 그러면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런 거 알려주시면 그런 거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적당하게
즉 의사가 중심이 되고 병원에 와서 내원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말씀 많으셨던 것들이 농약 그 설문인데 이 농약 설문지가 너무 많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용하란 말이냐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농약 중독, 예, 우리가 농약을 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농약 치면서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중독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난다 모를까. 이미 건강진단 받고 병원에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전에 그런 것을 얼마나 경험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농약 이 사람이 이 장기적인 어떤 농약의 어떤 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당장은 이렇게 그런 건강이라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농약을 칠 때, 농약을 할 때 얼마나 이런 안전 보호 장비랄지 안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농약을 사용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그런 농약 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하실 때 뭐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농업 시간, 이게 농작업 시간도 보면은 이게 대개 이제 농한기하고 농분기하고 나눠지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에서 농한기가 가끔씩 있죠. 우리 이제 그 산업에서, 일반 산업에서는 어떤 그 하루에 뭐 1년 내내 쭉 일정한 시간이 있지만은 농업은 약간의 어떤 그 농한기하고 농분기가 이렇게 약간 구분되지 않죠. 이렇게 약간 좀 분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농작업 시간을 보면은 농번기 때는 이게 아주 장시간 동안 노동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농한기 때는 그렇게 하루에 농작업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꼭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월별 농작업 일수도 보면은 이렇게 농한기 때는 상당히 이렇게 그 농작업 일수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합니까 했을 때 일주일에 농작업 한 시간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적은 반면에 이렇게 농분기 때는 이렇게 많이 간다 그죠. 되게 지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농업인들이 병원에 올 때는, 오실 때는 이렇게 농분기 때는 못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던데, 올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 최근 지금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성 농업인 그 아까 그 육성법에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이 건강진단 비용을 그 뭐랄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작년에 2023년에 시범 사업할 때는 그 국가에서 이렇게 그 거의 90% 이상을 됐어요. 이것도 이 농업인 건강검진 요 비용도 처음에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야 전액 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서 받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기재부나 이런 데 문제 있어갖고 처음에 9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자체장 관심 있는 지자체장들은 하겠다고 하고, 뭐 별로 관심 없는 데는 그 시범사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말 들어보니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반반씩 이렇게 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신청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신청하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샌들처럼 병원까지 다 그 이제 선정이 않지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들은 예산이 안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신청만 해놓고 본 거죠. 그 예산이 아직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산이 마련이 안 돼서 그거를 뭐 추경 때 하면은 뭐 어디 여름 이후에나 된다는가, 이런 지금 그런 그 아주 복잡한 사정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 올해 지금 건강 진단이
이 제대로 이루어질란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데요. 이게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사정이 약간 지금 다르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농한기 때 제일 지금 농민들 같으면은 겨울철이 제일 지금 한가하고 되게 구정 전까지 한가하고 그다음에 7, 8월 달에 이렇게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한가한데 이때 되게 많이 와서 하시는데 올해 이 기간에 될지 안 될지 이게 참 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올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작년에도 참여해 보셨고 작년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가도 한번 또 이렇게 곰곰이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런 건강짓는 항목이 적절한가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강진단 암검진하고 이거 다 한 번에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일반 건강진단 암검진하고 또 이 검사만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한다? 이것도 상당히 좀 농업인들에게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는 어쩐가.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의사의 진찰이나 교육 시간 이렇게 말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다른 일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건강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가보자 하는 이런 농업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진단하고 뭔 차이가 있겠는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그런 건강진단 제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게 한번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설문지가 필요한가에 관한 굉장히 이제 그 질문들이 많아요. 야, 도대체 설문지가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냐, 이게 지금 체크만 하고 나한테 의사한테 왔을 때는 나 지금 설문지 입력도 안 돼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양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많고, 또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하는 농업인도 불편해하고, 이걸 지금 되게 간호사분들이나 이렇게 옆에 분들이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해주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거 뭘 내다보겠냐면 일일이 지금 하는 것도 와서 지금 글자를 잘 못 읽나 적어서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것도 뭐 태블릿이나 또는 뭐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도 전산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보내줘서 설문지를 받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의사 앞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설문지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농업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농업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데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양들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양들을 꼭 필요한 그 항목만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전산화가 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농업인의 그 주민등록번호나 우리가 농업인 그 경영체 등록번호만 치면 이 사람이 이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작업 환경, 이런 나중에는 우리 여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유형이 있다는 것을 화면에 미리 떠서 이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마련해서 농촌진흥청에 마련해서 이미 그 사람이 왔을 때 농업인이 이 설문한 그 사람 그 등록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전에 검사 받을 때 뭐가 문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가 의사 앞에 왔을 때 이미 화면에 뜨면 그거를 보고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또 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들이 농업인 대상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담할 때 그 환자 진찰할 때 우리가 피지컬 할 때 우리가 어깨랄지 허리랄지 무릎이랄지 이렇게 진찰할 때 그럴 때 하루 싫었냐 이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허리 아프지도 않는다는데 허리 진찰할 필요는 없죠. 네, 무릎 아프지도 않는데 무릎 진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약 지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아프다는 부위, 호소하는 부위, 통증하는 부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제가 아까 우리가 녹음된 심혈관 질환이 계속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혈압 관리랄지 당뇨 관리랄지 뭐 필요하다 뭐 고지혈증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신 요거에 교육이란 이야기죠. 뭐 지금 그 건강진단 받고 다 이렇게 다 모이라 하고 한 번에 뭐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때 하는 거 그게 교육이고 그것을 그 소요되는 시간만큼 그것을 비용을 그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판정은 어떻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얘기되는데요. 판정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어진 그 기준 자료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의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그 사람이 어떤 놓고 이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결과인지 아니면 다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뭐 다른 다 정상으로 나왔도 그 사람의 우리 농업인이 호소하는 다른 증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뭐랄까 검사 수치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니라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제가 뭐 거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다시 요약을 하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진단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나 이게 뭔가 이거 한 번 더 좀 이렇게 잘 좀 살펴봐 주시라. 그것은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고 농업인도 그 농업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건가 이렇게 하는데 농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계속해서 소외됐고 또 그것도 겨우 이제 그 첫발을 내들어서 이렇게 건강진단을 이제 실시하게 됐는데 올해 이제 시범 사업하고 또 언제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될지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혼란이 없게끔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장 뭐 당연히 뭐 비용 효과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비용 효과보다는 그런 그 비용 뭐랄까 이게 좀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가 건강진단을 좀 의사 중심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우리 같이 건강진단을 도와주신 다른 우리 파라메디신들이 아니라 우리 의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도 그냥 혈액 검사하고 영상 찍고 마는 이런 검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원전직업병관리재단입니다. 혹시 그 교수님 오늘 교육 관련해서 오늘 정책 사업 설명이 좀 많이 계셨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병원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 하실 분은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별도의 질문 없으실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 음소거 해제 뭐 기능을 혹시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예, 일단 질문이 또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1분 정도 여기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거기 채팅창에 지금 방금 보니까 네. 판정에 관련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에, 그 작년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셨던 우리 선생님 그 판정하는데 뭐가 제일 지금 그 애로사항이 많으시던가요? 혹시 누가 작년에 혹시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판정이 작년에 했던 그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일 우선 그 아주 이상한 이렇게 판정이랄지 이상한 결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거는 아마 첫째는 입력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혈압 입방 뭐 500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뭐 판정은 정상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둘 중에 그 이게 자동 이게 뭐랄까 나중에 입력하면서 그런 입력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 전산 그 저 시스템이 좀 그렇게 그 이상값 이렇게 입력 안 나와야 될 이상값이 들어가면 그 입력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 이렇게 판정 이렇게 이제 뭐 농약이나 이렇게 중독 이렇게 그 판정해 놓은 거 보면 음 이게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예를 들어 다른 항목하고 이렇게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양이 뭐냐면 이게 입력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이쪽에 이제 오면 그걸 검토하게 그럼 되어 있으니까요. 올해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피드백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판정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가면 그 선생님들의 어떤 판정을 뭐 이렇게 뭐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잘못된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것만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거나 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같이 봐주시겠어요? 당진 지금 네, 종합병원의 임재원 단체 선생님. 교육을 네. 실시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올해 여성농이 특수관광이나 단체 교육이 필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렇게 날마다 뭐 7명, 8명 오시지 않겠습니까? 되게 그 같은 그룹을 짜서 오시겠죠. 그분들을 단체로 교육하면 더 좋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게 다 뭐 끝났는데 한 번에 모아놓고 뭐 교육장에서 단체로 교육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자의 그 우리 농업인이 건강 상태에 관해서 상담을 해달라는, 그다음에 당신이 뭘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나가서 일하시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농약할 때 농약 보호를 안 입는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입으십시오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랄지 당뇨랄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요 말씀을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지 따로 단체로 모아놓고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앞에 보니까 그렇게 단체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능력이 있으시면 그럴 여유가 있으시면 교육장이 있으시면 해주면 제일 좋고, 그러면 농민들의 그 만족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야, 그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냐, 다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맡겨야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의심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걸로 보고 난 했다라고
자기가 했다라고 표시하면 그 한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상담은 상담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알려드린 그 기본 공통 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뭐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가 각 기관에 그 매뉴얼과 그 교육 자료집을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매뉴얼을 보시면 더욱 상세히 관련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각 병원에 지금 다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매뉴얼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순서를, 검진 순서를 각 병원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설문 왔을 때, 우리 노급님들 왔을 때 설문지를 체크할 거 아닙니까? 설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의사 앞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의사가 설문지하고, 뭐 종이로 했으면 그 설문지 내용하고, 적어도 영상 검사 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과거력이나 쭉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진찰하고 이미 영상이 있으니까 피지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환자한테 그 노급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끝내시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설문하고 의사 얼굴 한번 쓱 보고 당신 혈액 검사하고 방사선 검사하고 다음에 결과 나올 테니까 그때 통보해 줄게요.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세요. 단체 교육 받고 가세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네, 혹시 또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이든 아니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진행해 주신 좀 이철갑 교수님 당부 말씀이나 뭐 관련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이거는 올해도 이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봐주시고 뭐가 제일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했으면 쓰겠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허심탄회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좋은 그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각 기관의 그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또 저희 기관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전화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빡빡한 또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고생하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각각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